네, 지금까지 숨가쁘게 오늘 시장 마감 동향을 정리를 해봤고요. 이제는 제대로 된 전략을 세워볼 텐니다. 자, HMC 투자증권 서초지점 이영수 차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전부터 오늘 시장 보셨을 텐데 어떠셨나요? 좀 지지부진하고 재미없었죠? 예, 시장이 오늘 움직이지 않는 거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다행스러운 부분은 하락세로 출발을 했지만 상승세로 마감을 했다라는 부분이 그나마 위안을 좀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요. 지난주부터 이어져 오는 지금 엔저 현상으로 인해서 시장에 굉장히 좀 크게 충격을 좀 받은 모습이었습니다. 금요일 날에서 생각보다 좀 큰 폭의 하락이 있었는데요. 오늘 조금 진정이 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나마 좀 안정적으로 움직인 모습이 다행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오늘 통신주가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경기 방어주 중심으로 전기가스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강세를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주에 금리 인하로 인해 가지고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는 건설주와 금융주 중심은 좀 강세의 모습을 좀 보여주는 모습이었는데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지금 순매도를 하고 있다라는 게 시장 상승에 좀 제한을 둘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또 최근에 코스닥 시장도 기간이 3일 연속 순매도세를 이어가고 있고 지금 외국인 같은 경우도 오늘 매수 전환은 했지만 오전에는 계속 매도세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체크포인트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예. 지금 해외 증시 같은 경우 특별하게 지금 악재가 이렇게 나오진 않고 있는데요. 굉장히 좀 국내 시장이 좀 무덤덤한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오르지도 못하고 크게 빠지지도 않는 그래서 지금 이 1900하고 2000 사이 박스권에 굉장히 갇혀 있는 모습인데요. 지금 지난 주말에 재무장관 회담이 폐막을 했습니다. 사실 가장 큰 해외 이슈 중에 하나였습니다. 과연 엔저 현상을 선진국에서 언제까지 용인을 할 것이냐라는 부분이었었는데요. 물론 미국이라든가 독일 프랑스라든가 중국 중심으로 해가지고 약간 우려의 목소리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어떤 성명이나 담화가 결정된 것이 없이 여전히 엔저 약세를 용인하는 국면으로 G7 회담이 마감을 하면서 아무래도 엔화 약세가 좀 더 가속화되지 않겠느냐라는 우려감을 낳다 보니까 우리나라 시장에는 그렇게 좋은 영향은 아닌 걸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관련돼서 조금 더 지속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잠시 뒤에 좀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바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예. 자, G7 재무장관 회의에서 엔저를 사실상 용인했다, 면죄부로 줬다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엔화 약세 배경과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이 아주 많은 상황이지만 이영수 차장님의 의견도 저희가 한번 들어봐야죠. 예, 좀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엔달러 환율이 2007년 123엔을 고점으로 한 다음에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다가 최근 들어서 2012년 말서부터 최근 굉장히 급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엔화 약세 배경은 지금 너무나도 다들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베 정부의 강력한 경기 부양 의지와 함께 그 일본 중앙은행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지금 그 완화 정책을 굉장히 강력하게 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주가 상승을 견인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글로벌 경제의 선진국들이 엔화 약세에 대해서 용인을 해주면서 더 가속화가 되는 모습인데요. 두 번째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엔화 약세로 이어지면서 니케이 지수가 굉장히 크게 상승을 하는 가운데 엔달러 환율이 굉장히 지금 많이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지켜봐야 될 것은 투기적 순매도 포지션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투기 세력들은 지금 엔저 약세에 대해서 반대 베팅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결국 엔달러 환율이 속도가 줄어들고 다시 조정 국면으로 간다고 한다 그러면 좀 더 빠르게 안정을 시킬 수 있는 여지도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 일본 주식 시장을 급등하게 만드는 원인인데요. 다음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최근 니케이 지수가 상승하면서 외국인들의 누적 순매수가 4분기부터 920억 달러가 좀 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을 하게 되면 거의 100조 가까이 되는 돈인데요. 우리나라 주식시장 보시면 아시겠지만 외국인들이 굉장히 크게 매수를 할 때 매수 규모 누적 순매수 5조, 6조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일본 시장은 이제 우리나라와 경제 규모가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금액 자체부터 좀 다른데요. 굉장히 많은 금액이 일본 시장으로 들어가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이 경제 완화 조치 이런 부분으로 경제 회복의 가능성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기업 실적도 지금 개선이 되고 있고 일본 주식시장이 급등을 하면서 외국인의 자금들이 일본으로 지금 다 몰려 들어가고 있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국내 시장이 여기서 좀 소외가 되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우리나라 시장의 외국인 순매수가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는 그런 현상도 같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런 부분도 있지만 여기에 지금 지속적으로 나왔던 뱅가드 펀드 얘기도 있었고요. 하지만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우리나라 시장으로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데에 분명히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지금 그 반대급부로 본다 그러면 그나마 저희들이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엔화 약세가 계속 지속이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달러가 강세로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도 이머징 국가에서 이제 선진국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적이기 때문에 보시게 되면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의외로 우리나라 환율도 약세로 가고 있습니다. 즉 엔달러 환율이 너무 급하게 움직여서 그렇지 반대급부적으로 우리나라 환율도 약해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이 상대적으로 수출을 상쇄시킬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여지가 있다. 그래서 달러 강세로 상대적 원화 약세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출주에 무조건 안 좋다라고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이제 속도의 차이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려감을 표시하고 있는 건데요. 그런 부분으로 본다 그러면 좀 제한적이지 않겠느냐라고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2000년 이후에 엔달러가 평균적으로 보게 되면 105엔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평균에 거의 근접을 했고요. 현재 속도 추세로 본다 그러면 분명히 그보다는 좀 더 올라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 100에서 105원 정도로 다시 회귀하지 않겠느냐라고 기대를 좀 해볼 수가 있고요. 속도는 분명히 둔화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독일하고 프랑스나 중국 등에서 우려감을 표시를 했기 때문에 일본 정책 당국도 속도 조절에 나설 가능성이 좀 있고요. 지금 일본이 굉장히 수출 드라이브 정책을 걸면서 엔화 약세를 용인하고 있지만 반대로 또 수입에 대한 부분은 지금 굉장히 또 불안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무역 수지가 지금 개선이 크게 되고 있지 않는 네.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냥 계속 엔화 약세를 용인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다 그러면 어느 정도 속도의 조절과 방향성은 좀 바뀔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고요. 그렇다면 과연 이런 부분들이 국내 시장에 과연 얼마나 영향을 줄 것이냐 지금 굉장히 우려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려감들이 많이 있는데요. 일부 동종 경쟁 업종 같은 경우는 악영향이 불가피합니다. 수익성 감소도 좀 우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자동차 업종이라든가 기계 업종을 들 수가 있겠는데, 하지만 하반기에 세계 경기가 회복이 된다라는 것은 분명하게 그 예상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수출 국가별 비중을 보게 되면 중국이 가장 높고 아세안, 미국, EU 다음에 일본입니다. 즉 우리나라에서 일본에 차지하는 수출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부분도 조금은 위안이 되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것으로 봤을 때 현재 중국하고 아세안의 이머징 시장이 급속한 도시화가 이루어지고 경제 성장을 하면서 중산층의 소비가 굉장히 탄탄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오는 수출 부진을 우리나라는 아세안 시장이나 중국 시장에서 충분히 회복을 하면서 상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부분에서 본다 그러면 소재 산업재도 무조건 안 좋다라고 볼 수만은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소비재 등이나 이런 부분들의 수출도 지속적으로 기대는 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사실 환율에 대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최소한 1, 2분기 정도는 지나야 직접적인 숫자로 나타나면서 시장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너무 급하게 움직이는 속도에 우리나라 시장이 먼저 너무 크게 반응을 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나중에 2분기라든가 3분기 가서 과연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적이 네. 엔저로 인해서 수출이 부진해지고
수익성이 확실하게 감소가 됐다라 그러면 그때 가서 충분히 주가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너무 앞서 나가지 않느냐.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크게 우려하지 말고 네. 기대를 좀 가져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뭐 우리나라 기업뿐만 아니라 일본 기업들의 1분기 실적도 저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되죠. 과연 N에 얼마나 수혜를 입었느냐를 저희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너무 이 N저에 따른 과도한 우려를 좀 금하자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내일 시장에 대한 전망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시장은 너무 재미도 없고 거래량도 부진한 상황에서 한 가지 포인트로 좀 잡자면 대형주, 특히 내수주를 중심으로 약간 매기가 쏠리고 있다는 거 저희가 포착할 수가 있었는데요. 예. 어떻게 전략 이걸 중심으로 세울 수 있을까요? 예, 지금 분명히 시장은 엔화 약세로 추가 상승 분명히 제한적입니다. 대형주들이 지금 움직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수급이 그렇게 양호하지 못한 상황이다 보니까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소형주 시장이 당분간은 좀 더 지속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는 분명히 보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지수 조정보다는 기간 조정으로 가지 않겠느냐라고 본다 그러면 서서히 대형주에 관심은 가지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좀 접근을 한다 그러면 아직까지는 대형주에 대한 접근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되 지금 대형주들이 어쨌든 바닥에서 2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해서 반등을 했다가 조정을 받는 종목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래서 20일 이동평균선에서 지지를 받는 종목들을 좀 선별을 해 두실 필요가 있고요. 지수가 다시 반등으로 이어갈 때 이런 낙폭 과대 업종 중에서 20일 이평에서 지지를 받았던 대형주들 같은 경우 관심 있게 매수권에 놓고 보시면 수익 실현을 할 수 있는 좋은 좀 종목 선별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중소형주는 우리나라는 현재 뭐 다들 아시다시피 정책적인 이슈라든가 여러 가지 금리 인하라든가 추경 예산 집행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실적이 양호한 중소기업들은 지속적으로 주가 상승이 레벨업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는 종목이 계속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요. 테마별로 몇 개 테마들이 계속 돌아가면서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뭐 오늘 같은 경우는 LED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강하게 좀 움직였는데요. 네.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매매를 하시되 개인적으로는 중소형주 중에서 이렇게 많이 오른 종목들은 이익 실현 관점으로 앞으로 좀 접근을 하시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많이 올랐던 중소형주는 이익 실현 관점에서 접근을 해보자. 그리고 건설과 증권 같은 금리 인하 수혜주에도 대응 전략을 좀 세워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HMC 투자증권 서초지점 이영수 차장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